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건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방송 정리하면서 그 사이에 구독자 수가 최근에 34만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제 몇백 분이 줄어가지고 33만으로 다시 좀 떨어졌었는데 여러분 지금 다시 34만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 전민정 대표님 모셨는데 일단 소개 멘트를 좀 할게요. 일단 최근에 사회 특혜 채용으로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4.3 관련 책 언급합니다. 제주 4.3을 앞두고 4.3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을 추천한다로 운을 이렇게 띄워요. 그러더니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대물림 되기 마련입니다. 이번 계엄 내란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군사력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절멸시키려는 광기와 야만의 원형을 제주 4.3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다시 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제 전민정 대표님께 4월의 첫날에 좀 모시고 싶어요. 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회의도 있으신데 기꺼이 또 나와주셨어요. 4월의 첫날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전민정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러네요. 근 1년 만이네요. 네. 작년에 제가 이 4.3 특별법 왜 위헌인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대표님 모신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 책도 여러분께 제주 4.3 사건과 박진경 대령이라는 책도 이건 제가 따로 구매해서 읽었던 책인데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작년에 대표님께 향후 일정 어떻게 되시냐 이랬더니까 일단 당연히 이제 특별법에 대해서 이걸 좀 없애는 게 이제 뭐 장기적 목표겠지만 국회에서 세미나도 하실 거고 또 책도 여러 가지 만드실 거라 했어요.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이루지 못한 것도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모셨거든요. 일단 저희 뉴데일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전민정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역사, 건국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당시에 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자라고 이제 50 총선거를 이제 해야 된다. 정읍 발언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수립되는 거 북한에선 사실상 이미 화폐까지도 만들고 정부가 다 만들어지는 상황이 사실상 구축을 해놓고는 남한이 단독 정부 수립한다니까 이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 공산당들의 획책이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칠 폭동을 일으켜라 지령이 내려서 그래 전국 육지에서는 이칠 폭동이 일어났고 제주도에서는 당시 이제 48년 1월에 그 한 220명 정도 남로당원 지도부가 검거가 돼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없으니까 이칠 폭동이 제대로 성사가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유엔에서 그 미군정에 의뢰를 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거를 할 수 있게끔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미군정에서 그 4.3 그 남로당 간부들을 다 석방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잡혔던 사람들이 한 달 만에 다 나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모의를 시작해서 이제 4.3을 일으킨 거죠. 이칠 폭동은 못하고. 그렇군요. 요즘 세상에도 이 간첩들 따로 잡아내려면 어려운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그거 어떻게 구분해서 그 잡아요? 일단은 봉쇄를 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얘기 먼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이제 또 4.3 앞두고 한마디 할 것 같더라니 저는 좀 계속 불안하긴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책을 하나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참기 힘들었는데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할 일에는 철저히 숨어 왔습니다. 그동안. 지금 문재인 측근 수사 이것도 문재인 측근 수사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상직 전 의원 수사하다가 엮여가지고 이제 수사가 간 건데 관련된 이제 이 검사 수사부가 막 계속 교체가 되고 뭐 지검장이 이제 뭐 딴 데로 옮겨가는 등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재인은 그 와중에도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런데 4.3 관련 책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일단은 4.3에 이분이 관심이 많으시고 개인적인 문제에서 좀 시선을 돌리고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또 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시선 돌리기다. 근데 이분이 원래 4.3에 관심이 많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 추념사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 계속 추념사를 해마다 내면서
정말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 뭐라 그러죠? 정말 분노하게 하는 그런 망언을 많이 했어요. 이게 좌파 진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냥 다들 하는 말보다는 온도가 좀 다른 거네요. 문재인이 네. 특별히 더 4.3에 신경을 썼던 대통령인가 봐요. 아 그분은 진짜로 4.3을 예. 국가 폭력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 국가 폭력이라는 거는 그 억울한 네. 제주도민들이 억울하게 예. 국가에 의해서 잔인하게 진압을 당했다 네. 뭐 이런 식인데 제가 하나 2021년도 4.3 추념사 네. 하나 조금 따왔는데 예, 좀 알려주시죠. 읽어드리면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 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그러니까 그 제주도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이제 네. 피해자라는 예. 거예요. 그다음에 군부 독재 정권은 탄압과 연좌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다.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할 만한 추념사. 예, 그렇네요. 그러면은 남로당을 무고한 제주도민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지금 지금 4.3의 가장 예.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네. 그건 뭐냐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을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주 4.3을 얘기하면 보통 화해와 상생을 얘기하거든요. 네. 화해와 상생. 이게 원래는 그 폭동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남로당이 네. 그 사죄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없어지고 슬로건이 뭐냐면 화해와 상생. 이제 우리 서로 화해하고 네. 같이 살자. 예. 이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없어진 거. 이거 그렇네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4.3의 정의도 바뀌고. 예. 그 작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어떤 물적 증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후 보증. 네. 그러니까 뭐 두세 사람이 이거 맞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냥 사실로 규정이 돼 버리는. 네. 근데 예. 2000년대 초반에는 그 보증이 그러니까 희생자 신청자가 적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뭐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보증인을 세워요. 예. 그래서 이 보증인이 여러 명을 그냥 어떤 20명씩 막 이렇게 네.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 예. 근데 문제는 70년 전의 사건에 네.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다 그냥 보증은 서주는 거고 희생자 수는 이제 부풀려진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거품처럼 이렇게 늘어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의 그 페이스북 그 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일도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적어놓은 그대로 한번 불러드릴게요. 1947년 3월 1일에서 1954년 9월 21일. 이 날짜는 제주 4.3이 시작된 날과 끝난 날입니다. 라면서 4.3 사건의 시작일을 원래보다 1년이나 앞선 47년 3월 1일로 못 박았어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 이렇게 문재인이 1년이나 앞당겨서 못 박은 이유를 무엇으로 보시는지.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예. 본인의 생각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예.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네. 2021년도에 네. 제주도 유족들이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각하됐어요. 네. 그래서 각하가 아니고 원고 기각 판결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예.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그 판결문에다가 이런 내용을 넣어놨어요. 어떤 내용? 판결문에 예. 오히려 피고는 즉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네. 피고 문재인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1948년 4월 3일 제주도 내 11개 경찰 지서를 습격하여 경찰관 4명이 사망하는 등의 피해를 낸 것이 제주 4.3 사건의 시발점이라는 등 그다음에 남로당 제주도당 공상무장 유격대의 가해 행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인정한 거예요. 예. 남로당이 가해자다. 예. 그다음에 4월 3일이 시발점이다. 네. 이걸 다툼 없는 사실로 본인이 인정했어요. 재판에서.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피고였던 문재인도 그것을 인정을 한 바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인정을 그 당시엔 해놓고 이제 와서는 48년 4월 3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1년도 더 지난 47년 3월 1일. 자, 47년 3월 1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3.1 사건이라 3.1 이제 기념 시위가 예. 있었어요. 북국민 학교에서 기념 시위가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이제 군중들이 많이 모이고 네. 근데 주로 남로당에서 네. 이제 많이 모았어요. 그 제주도에서. 네.
그때 당시 김학경관이 지나가면서 네.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남로당원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남로당이 그런 이제 소요를 유도를 했는데 예. 그 막대기로 말에 항문을 찌른 거예요. 그 뭐 죽창으로 찔렀다면 그게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막대기인지 주창인지 그건 예. 모르겠는데 네. 이제 현수막 다는 이런 예. 그런 막대기라고 증언자는 그렇게 말씀을 그 말이 하시더라고요. 놀라게 만들기 위해서 네, 일부러, 그렇죠. 예. 일부러 이제 찌른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지나가다가 예. 그 말이 이렇게 뒤로 펄쩍 뛰니까 예. 아이가 떼굴떼굴 굴렀어요. 예. 근데 다치진 않았어요. 예. 닿지도 않았고 그 아이가 굉장히 민첩한 아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죽지도 않았고 초창기에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났지만 그게 아니고 아이는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선동을 한 거죠. 김학경관이 아이를 치고 네. 달아난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 가기 시작하고 경찰서가 이제 이렇게 그 길을 건너면 예. 바로 경찰서 있는데 시위대가 이제 글로 몰려가는 거죠. 네. 그래 시위대가 이제 몰려오니까 경찰관이 오인 사격을 한 거예요. 이거 습격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총을 쐈는데 그 군중 구경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6분 정도가 사망하고 네. 이제 부상자들이 예. 다수 있었어요. 그런 사건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남로당이 이 그 3.1 사건이 있기 전에 네. 이미 지령문에 네. 소요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그 군중들이 마치 자발적으로 몰려가는 것처럼 예. 유도를 해라. 예. 이런 지령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기획을 했겠죠. 어쨌든 그 사건은 4.3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47년도 3월 1일 사건과 예. 48년도 4.3 1년 차이가 나잖아요. 13개월 네.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그 과거에 있었던 경찰의 미군정 하에 경찰이 네. 민중을 탄압했다. 예. 그래서 저항이 일어난 것이다. 예.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4.3과 연결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예. 2001년도에 뭐라 그랬냐. 1948년 4월 3일 동시다발적 조직적 대규모 기습공격이 최초로 이루어졌고 남로당이 남한에서의 단독 정부 수립 및 단독 선거 반대를 목적으로 이를 주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문에 넣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4.3은 4월 3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 만약에 4.3 사건이 아니고 3월 1일에 일어났으면 3.1 사건으로 기념을 해야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바꾸자 해야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네요. 그러면은 그 미군정 경찰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이 반미 그런 부분까지 끌어당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좀 획책을 하는 것 같네요. 이 사람들은 예. 이거를 민중 저항, 네. 민중 봉기, 네. 민중이 항쟁했다. 네. 뭔가 그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한 것처럼 예. 만들기 위해서. 예. 근데 4.3은 어떤 일이었냐? 새벽에 제주도에 24개 경찰 지서가 있는데 12개를 급습했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서를 습격한 사건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네.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이거 뭐 민중 봉기다 하기에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4.3 사건의 목적은 안으로는 이제 자기들 이제 세력 구축이겠죠. 이제 이 특별법을 통해서 뭐 보상금도 주어질 거고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민주당을 찍을 거고. 또 그 안에서 자기들을 또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의 뭐 이제 세력을 구축할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밖으로는. 그럼 밖으로는 결국 이제 반미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내부에서도 이게 그 반미 운동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내부에서도. 네. 그 안팎으로 반미군요. 네, 그렇죠. 예. 지금 그 2023년도 4월에 제주도 의회에서 4.3은 미군정 책임이다라는 결의안을 냈어요. 예, 그렇죠. 도의회에서. 네, 도의회에서 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받아가지고 또 국회의원 한 명이 그런 발의안을 내려고 했었어요. 네. 예. 통과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거를 이제 미국 책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제 국내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의견이 이제 모여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다 모이면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이제 동맹 간의 한미 간의 관계 악화를 좀 획책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4.3을 2000년에 처음 이제 4.3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희생자가 있으면 명예를 회복해주자 이런 취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공산 폭동이라고 했고 4.3을. 근데 25년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국가 폭력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공산폭동이라 했는데 20년이 지나니까 국가폭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학살자가 됐어요. 그러네요. 독재자가 됐고 학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주도에서는 지금 올해 1월에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고 예. 미국 정부의 이제 보상도 추후에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미국이 여기에 응하는 순간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미국은 학살자의 프레임에 걸립니다. 참 정말 제가 어제 그 대표님과 통화를 하다가 한 가지 알게 된 제주 4.3 국제 네트워크라는 네. 이걸 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22년에 이게 창립이 됐더라고요. 네네. 얼마 안 됐더만요. 네네. 보니까 제주가 있고요, 서울이 있고, 그럼 뭐 국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일본, 미국, 유럽, 대만 등 7개 단체의 연대래요. 자기들끼리 흩어져서 만든 다음에 연대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가 특별법까지 이제 제정을 하고 있고, 예? 보통은 이런 경우에 국제연대를 해서 이제 외국에다 목소리를 낸다는 거는 국가에서 외면하는 경우 보통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4.3은 특별법도 제정하고 국가에서 엄청나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체도 계속 만들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들이 국제적 연대를 굳이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게 예. 국제적인 이제 반미 운동. 이라고 보고 네. 국제적 사기극이다. 국제 사기극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예. 그 3만 명이라 그래요. 학살된 사람이.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3만 명이 사실이 아니고 예.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이제 추정이에요. 네. 그때 당시에 인구가 30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 10% 정도가 네. 이제 죽었을 것을 추정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예. 정말 땅도 파고 이 사람들 다 했어요. 네. 그 무덤도 다 파고 네. 파헤치고 그래서 25년간 네. 그 모아놓은 희생자 네. 수가 14,800명 정도 됩니다. 그 유해를 모으고 모았는데 반이 안 되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제주도가 예. 어떻게 큰 지역인가요? 아니 작죠. 그리고 시골에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예. 이웃 동네 누가 사는지 다 알지 않나요? 그럼요. 예? 누가 누군지 다 아는데 예. 지금 제주도라는 이 섬에서 예. 3만 명이 학살이 됐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800명에도 지금 현재 인정된 희생자도 저는 부적절한 희생자, 부적격 희생자가 많다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군인, 경찰, 네. 민간인, 그 우리 측 민간인 피해까지 하면은 한 1,800명에서 2,000여 명 정도가 남로당 그 공비들에 의해서 학살됐어요. 네. 잔인하게 학살된 경우도 많고, 예. 그 다음에 그 교전 중에 네. 사살된 사람들, 군 경과 교전을 하다가 사살된 사람들이 기록만 봐도 미군정 기록에도 한 3,000 몇백 명 나오고, 네. 그리고 도합 한 4,000여 명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럼 이 사람들 희생자인가요? 아니 그 사람들 학살로 봐야 돼요? 교전인데? 아, 그러니까 그거 아니죠. 예. 예. 군경하고 교전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행방불명자가 예. 또 몇천 명 되는데 네. 이 행방불명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도피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일본에 예. 4.3 희생자가 14,800명 중에 1,000여 명이 일본에 있어요. 그럼 일본으로 도피를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무슨 희생자인가요? 그러니까요. 6.25 때 피난 가면 다 희생자인가요? 그 사람들한테도 지금 1인당 최대 9천만 원까지 보상이 나갑니다. 1인당 일본으로. 최대 9천. 일본으로 가요? 만약에 9천만 원이 다 된다 그러면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나가는 거예요. 1,000여 명이 넘으니까. 돈 잘 세네요, 아주 진짜. 와. 네. 그래서 네, 이 작년에 이 그 제주 4.3 국제 네트워크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 제가 잠깐 그 예. 서한 내용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예, 제가 좋죠. 적어왔어요. 예. 일단은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네. 제주 4.3은 1947년부터 54년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난 국가 폭력 사건이다. 예.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 당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학살당했다. 예. 학살당했다는 건 잔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네. 다 죽은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3만 명이. 예, 그러네요. 지금 14,800명 중에도 사망자는 10,000명 정도 돼요. 나머지는 사망자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근데 그걸 3만이다. 이는 미군의 작전 통제하에 있던 이승만 정부와 남한 군 경찰이 경찰의 폭력과 한반도 분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혹하게 진압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3만 명을 기정사실로 해요. 그러네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니 당신들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3만 명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국제사기극이라고 아까 네, 그렇죠. 표현하신 거. 그렇군요. 예. 그리고 다 죽었다고 3만 명이 다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예. 그다음에 대학살은 미군정 아래 이루어진 만큼 미국은 4.3 대학살과 인권 유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서한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12만 명을 수용소로 강제 이전시킨 사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44년 만에 사과하고 보상을 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례를 들면서 그러니까 4.3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해줘. 예. 참. 아니 그러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개서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결국은 정부를 건너뛰고 한 액션이잖아요. 네. 이게 아까 자꾸 거듭 특별법 얘기하게 되는데 이 국가가 특별법까지 제정하고 1인당 9천만 원 이렇게까지 주고 이러면은 이렇게까지 국가가 신경 쓰고 있는 그런 국가의 단체들이라면은 상식적으로 정부의 외교적 진행을 요구해야 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은데 정부를 건너뛰고 직접 행동을 한단 말이죠. 네. 때문에 이게 반미 활동의 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너무 과한 우려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예. 이미 작년에 예. 이제 작년 6월에 조국혁신당, 예. 그다음 8월에 더불어민주당 주도해가지고 총 66명의 의원들이 네. 지금 일부 법률안 개정안을 그렇죠. 냈어요. 네, 정춘생 의원 예. 비롯해가지고 거기에 예. 이제 미군정과 함께 네. 공동조사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군정에 책임을 묻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네. 추진하는 거죠. 워딩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넣지 않았어도 이제 미군정과 공동조사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그 이번에 제주 4.3 국제 네트워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작년의 활동 말인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3 사건 군경의 상훈 박탈 이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우리 현대사 곳곳에 있는 네. 이런 사각지대라고 봐요. 6.25 때 보면은 이 발생한 집단학살 문제 언제나 미군에게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진실화위에서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을 집단학살로 인정을 한다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인민군에 의해서 이 학살된 최대 규모로 이제 인정이 되는 그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군경이나 미군에 비해서 인민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 제정 그리고 이어진 개정 그리고 수많은 추모 보상 어디에도 당시 시민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군경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있었던 4.3 군경 상훈 박탈 개정안 이거 역시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좀 몇 가지 보충을 해드리면, 예. 그러니까 군경의 상훈 박탈. 예. 도 있고, 예. 그다음에 희생자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 어떻게 더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예. 이제 뭐 후유 장애인, 예. 또 뭐 수영인 이런 사람들에서 이제 구금, 예. 이제 구금됐다가 풀려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도 이제 희생자로 하겠다라는 네. 범위를 확대하는 거죠. 희생자 범위를. 네. 그다음에 진압 군경의 상훈 박탈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더해서 지금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는 뭐가 있냐면 예. 국립묘지 안장을 배제하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예. 작년 11월에 2차 토론회에서 예. 국립묘지에서 이제 파묘하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광주 5.18처럼 그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 조항을 넣으려고 하고, 예, 그랬죠. 그다음에 희생자를 지금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거의 제주도로 1조 원이 내려갑니다. 1조 원 가까이 내려갈 걸로 추정이 돼요. 예. 왜냐하면 희생자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 일조가 보상금으로 다 쓰이는군요. 그렇죠. 예. 그거 외에도 뭐 트라우마 센터 300억 가까이 그러니까요. 돈, 예.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희생자 보상 외에 네. 유족이 10만 명이 넘어요. 한 13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유족 보상안도 넣겠다는 거예요. 야, 유족 작년 보상하면 답 안 나옵니다. 5.18 같은 경우가 그 유족들 그 자녀 그 이후의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뭐 고시 같은 거 임용고시 같은 거 그런 거 볼 때 플러스 점수 가산점까지 막 주고 막 이래서 나중에 점점 문제가 커졌잖아요. 네. 이것도 왠지 그렇게까지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정의를 공산폭동 반란에서 이제 민중 항쟁으로 소요 사태라는 거를 빼고 네. 소요 사태가 이제 법률 용어고 그건 내용은 폭동이거든요. 아니 근데 대표님 저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정의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네. 그 안에 분명히 있었던 공산당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던 사람들이 지금도 되는 거예요? 4.3 특별법에는 남로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기사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무력 충돌
예. 이런 표현이 돼요.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참 심각하네요. 예, 신하님 네. 1조랍니다. 1조 내려가게 제주도로 이 보상금으로 내려가는 에이마이님께서 허위 보상금 받으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애초에 허위 보상 수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긴 할까요? 법률안에 그런 조항은 있는데 예. 과연 그걸 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4.3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 예. 4.3이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예. 저희가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4.3에 대한 이제 뭐 문의를 하면 자료가 전부 좌파 자료만 올라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네.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에 있을 당시에 지사로 있을 당시에 2015년 16년에 네. 두 번이나 보수 우파 유족회가 있어요. 예. 그 유족회의 사회단체를 인정 안 해준 겁니다. 그 원지사는 그 보수 쪽 진영의 정치인이 왜 그랬답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 화해와 상생이 져야 된다. 그래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보수 우파 단체가 진짜 억울한 희생자 단체예요. 네. 그런데 지금 남로당하고 섞여 있는 그 좌파단 유족회에서만 자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정말 의로우신 분들이 개인적으로들 활동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4.3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그쪽에는 기반이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전부 민주당 의원들이고 아마 그 국힘당 의원들이 제주 내려가면 본인들이 아마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절대 대접 못 받는다 거기 가면 무시당하지 의전 못 받아요. 그런데 왜 이거에 그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냥 대응을 하고 너무너무 진짜 한심한 상황이에요. 그 관련해 가지고 그럼 여쭤볼게요. 왜 매번 저들은 성공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사각지대를 막아내지 못하는 건가요? 왜 매번 저들은 성공을 하죠?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정부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거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4.3의 경우에는 그 조직들이 강고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일 수도 있고. 그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고건 총리가 제주도 갔다가 거의 돌 맞을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도? 네.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완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거를 역사를 바로 잡겠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되고 헌재에서도 그래야 위헌 결정을 내려주는데 저희가 헌법소원을 했고 3년 동안 했는데 결국은 각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안 판단 안 해주겠다. 이게 여론이 조성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는 거의 정치 재판 하다시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그 역할이 너무 없다. 4.3 문제는. 그래서 그리고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그 과거사위원회나 4.3 중앙위원회 이쪽에서도 좀 과감하게 이거를 뒤집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작년에 저희와 인터뷰를 하실 때 이 책도 여러 권 준비하고 있고 국회에서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다 하셨어요. 보니까 오늘 책은 어떻게 그 만들어 내셨네요? 네, 저희가 작년에 4권 출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주 4.3을 바로 알자. 이거 소책자여서 반갑네요. 네, 소책자. 이제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우리 제주도에 계신 김영중 고문님께서 이렇게 집필 하셨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용우 대법관님께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소책자는 2권을 냈고 저희가 그다음에 그 이제 이거는 작년에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4권이 지금 교보문고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작년에 그 버클리 대학의 동아시아 도서관이 있어요. East Asian Library라고 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 4.3 책을 기증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그쪽 미국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력이 되면 이거를 이제 영문 번역을 해서 책을 또 출간을 해서 이거 세계적으로 또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 아직 그 작업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AI가 좋아지고 있다 하는데 좀 뭐 그래도 계속 기다려 보시죠. 저희 그 지금 목표는 4.3 보고서, 정부 보고서를 다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4.3 보고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하나 갖고 온 김에 보여드리면 이게 그 2003년에 정부 보고서가 나왔어요. 노무현 정권에서. 상당히 오래돼 보이네요. 이거는 제가 안 보여드렸죠. 2003년도에 정부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려면 자료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를 다 모아서 자료집 12권을 만들었어요. 12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보수우파 위원이 그때 한 20명 중에 4명 있었는데 기억나네요. 이분들이 이 보고서 잘못됐다. 왜곡이 심하다. 그래서 이분들 인정 못하겠다고 다 사퇴를 하시니까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정부에서 네. 노무현 정부에서 발간을 하면서 마지막 건 12권을 감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감춰진 공개 안 된 12권인 거예요? 네, 그렇죠. 오. 이게 원본이에요. 예. 왜 이걸 감췄나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북한 러시아 무장대 자료예요. 이걸 보면은 여기 김달삼이가 써놓은 예.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 이제 예. 북한에 올라가서 보고하려고 북한 정권 수립에 맞춰서 가서 보고하려고 작성한 투쟁 보고서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몇 명을 죽였고 뭐 이런 내용, 자기네가 정과를 뭐를 했고 뭐 도로 파괴 얼마나 했고 뭐 이런 거 방화는 매체했고 이런 기록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에 가서 한 연설문. 이 또 나오고 그다음 김일성 연설문이라든가 러시아 자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고서를 만들 때 실제 여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서도 이 12권을 감췄어요. 아니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보고서에는 12권에 대한 건 인용이 있는데 정작 그 자료집이 누락이 감춘 거죠. 와. 국민들이 못 보게.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왜 이 12권을 감춥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자료거든요. 예. 4.3 폭동을 일으킨 김달삼이가 예. 북한에 가서 헌법위원이 된 사람이에요. 김일성과 그렇죠. 49인으로. 예. 49인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 김달삼인데 여기 자료가 다 있거든요. 예. 북한 러시아 무장대 자료. 이걸 감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몇 년 전에 대통령실에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그 용산 대통령실에 이걸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 4.3을 다시 보고서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자료가 행안부까지는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행안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아, 참. 그래서 저희는 이 보고서를 다시 써야 된다. 보고서 읽어보면 네, 책 제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주 4.3 사건 자료집이에요. 이거는 보고서를 쓸 때 보고서에 해당하는 자료집을 따로 발간하게 되는데 총 12권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4.3의 주동자 격인 이제 김달삼에 대한 인물이 그 가장 중요한 이 부제가 북한 러시아 무장대 자료 편이거든요. 김달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12번째 자료집은 고의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제작을 해놓고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 네. 진상이 다 나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곡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다 예.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너무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2권을 확보했고 예. 원본을 그래서 미국 정부에도 보낼 예정이에요. 그 미 공군 출신이자 그 동아시아 전문가인 타라오 박사가 네. 최근에 이제 김달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고 이 네. 미국 측에서는 이 4.3과 그리고 김달삼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우리나라 정부만 이렇게 눈을 감는 거지. 예, 근데 이게 결정적인 증거죠.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사실관계를 감춰놓고 예. 국민들이 뭐 보고서를 읽어볼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아, 그래서 그건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네. 모르게 은폐한 어. 이거는 범죄행위다. 나중에 이렇게 한 사람들은 네.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소개시켜드렸던 책이 이제 이 전민정 대표님이 직접 이제 쓰신 4.3 특별법 왜 위헌인가 이 책과 그리고 제주 4.3 사건과 박진경 대령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새로 갖고 오신 책이 이번에는 이제 소책자입니다. 예. 교보문고에서 다 온라인으로도 구매 가능하죠. 네. 4.3을 바로 알자. 예, 부제가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 그리고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소책자 2권입니다.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라고 치시면 이 네 권이 다 뜹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네.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한 가지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한강 작가의 책을 가져오셨어요? 네, 예. 제가 이거 사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또 꾹 참고 직접 읽으셨군요. 제가 이거 한번 서평을 쓰느라고 네. 다 읽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읽었어요. 예. 작별하지 않는다. 네, 작별하지 않는다. 4.3. 예.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예. 죽음이 닥쳐도 작별하지 않겠다. 네. 가족을 떠나지 않겠다. 뭐 가족을 잊지 않겠다. 뭐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이 4.3 뭐라 그럴까요?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네. 건설하기 위한 그 투쟁이었어요. 4.3은.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과 작별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난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 이 책을 쓸 때 한강 작가가 예. 뒤에 가면 15개 책과 자료들을 예. 이제 인용을 합니다. 예. 이거를 자기가 참고를 했다. 다 좌파들이 쓴 자료죠. 뭐 어찌됐건 이건 소설 아니에요. 네. 보고서도 그다음에 이제 아니고. 마지막에 예. 판권면에 가면 이 책이 처음에 언제 일쇄가? 1세 예. 1판 1세가 2021년 9월 9일에 첫 출간이 됐습니다. 9월 9일.
어떤 날인 줄 아시죠? 구구절. 네. 오. 근데 이 책 안에 보면은 중간 그 앞부분에 예. 이 책 줄거리가 뭐냐면 이제 꿈을 꿔요. 5.18에 관한 글을 쓰고 후유증으로 계속 악몽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많은 무덤과 나무 수천 그루의 나무가 있는 네. 그 무덤들이 바닷물에 잠기는 듯한 뭐 그런 꿈을 꾸면서 네. 친구하고 그걸 상의하면서 이제 친구가 그럼 짧은 다큐 영화 같은 걸 만들자. 네.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걸 예. 이렇게 눈이 내리는 거 네. 이렇게 해가 촬영을 해서 영상화하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쓴 숫자가 뭐냐면 99그루를 심자. 또 구구가 나와요. 예. 그게 무한히 열리는 숫자라고. 예. 이렇게 하면서 99라는 숫자가 또 책 본문에서도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네. 하필 그날을 골라서 이 책을 인쇄를 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 하여간 그 좌파들은 그놈의 상징을 끝까지 포기를 못하나 보네요, 진짜. 근데 구구절은 북한 정권 수립일이에요. 예. 예. 이 그 제주 4.3은 네. 제주도에 52,350명이 예. 투표 용지를 김달삼에게 줘서 네. 그거 가지고 김달삼이 북에 올라가서 그 선거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이 한강 작가는 네. 본인이 그 사실을 과연 알고 이렇게 책을 쓴 건지 네. 모르고 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고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여기 보면 아니 아까 뒤에 15개인가 인용을 했다면서요. 네. 그럼 모르고 썼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궁색하지 않나요? 아니 본인이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읽으면서 앞에 글과 뒤에 글이 좀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예상치도 못했던 답변을. 본인이 정말 쓴 건지. 아니 근데 대표님 그래요. 이게 책을 그 이후에 이렇게 계획하셨던 걸 내니까 예,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더 많이 알리고 싶고. 그런데 국회 세미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제가 작년에 몇 달 네. 동안 그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안 됐죠? 안 됐죠. 왜냐하면 네. 저 오늘은 이제 고발 시간을 가져야 네. 되겠는데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작년 6월에 조국 혁신당, 네. 8월에 더불어민주당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11월까지 네. 그 법 개정안을 내고 제가 아까 내용은 말씀드렸잖아요. 네. 군경의 상훈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네. 진압 군경에 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국립묘지에서 파멸을 하겠다니 누구 마음대로.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분노하고 근데 그때 너무 책도 내고 바빠가지고 사실 이거를 세미나를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주변에서 이제 4.3 시민연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세미나를 하자. 이거 반박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발표하실 분들 다 모았어요. 헌법학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다 모으고 저희가 기획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신 한기호 의원실 그분은 네. 군인 출신이시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초선 의원인 김종량 의원실을 접촉을 했어요. 그분은 네. 인터폴 총재 출신이에요. 경찰 그렇네요. 출신이에요. 예. 양쪽을 접촉을 했는데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왜냐하면 군 단체에 부탁을 드렸어요. 가서 접촉을 좀 해주시라. 연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국회에서 세미나를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네. 그다음에 시민단체 또 NGO 연합을 통해서 그 김종량 의원실에 연락을 해서 예. 했는데 저희가 들은 답변은 뭐냐? 동료 국회의원이 네. 발의한 법안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게 저희가 들은 워딩이에요. 동료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동료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잠깐 국회가 뭐 하는 데인데요? 그런 거 서로 견제하는 데 아니에요? 근데 양쪽에서 그런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아니 이쪽에서 만약에 그 자기 진영에 유리한 법안 하면은 그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건가요? 국회라는 데가 그런 자리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예. 저희가 예. 하여튼 그 몇 달을 끌었어요. 저희가 발표자도 다 섭외를 하고 논문도 다 쓰시기로 다 돼 있고 교수님들 바쁘신데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원외 정당까지 다 모아서 그다음 국회의원 7명이 발벗고 나서서 제주도에 있는 좌파 단체 다 불러 모아서 국회에서 계속 토론회 하고 그 애초에 그것 하는데 때문에 맞불로 놓으려고 그렇죠. 기획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응하지 않아요.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예. 4.3 5.18은 금기어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들은 것 같고. 아니 금기어는 저쪽 좌파 정권에서 그렇게 입 다물게 만들려고 그래서 5.18에 대해서 이견 제시하면 나중에 그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려 하는 거고 그거를 왜 보수 진영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예. 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아니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척결을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나 정의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 그 작년 8월부터 두세 달을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는데 예. 교수님들께도 너무 미안하고 예. 그냥 논문을 발주했는데 왜 안 하느냐. 예.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다른 장소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좌파들은 다 국회 가서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예. 국힘당은 왜 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끝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예. 기다렸어요. 그런데 딱 12월 3일에 비상계엄 터졌잖아요. 그 이유는 뭐? 예. 예.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게 이제 깨달아지냐면 네. 비상계엄이 왜 이렇게 엎어졌을까? 지금 선배 네. 군인 경찰의 상훈을 박탈하고 국립묘지에서 파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지금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비상계엄으로 뭘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반국가 세력을 어떻게 척결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상계엄이 이렇게 엎어지는 바람에 군인 또 경찰, 국군 수뇌부 다 지금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 수사받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럼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세요. 대통령도 감옥 갔다 나왔어요 지금. 네. 지금 뭔가 오버랩되지 않으시나요? 평소에 할 일을 제대로 해야 예. 이런 일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명분이 되고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좀 정말 이게 국힘당 지지자분들과 예. 정부에서는 좀 제 말이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참 진짜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예. 만약에 원균과 일본이 과거 임진왜란 때 일본이 싸울 때 예. 우리가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어쨌든 원균을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원균은 성공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준비를 잘했으면. 예.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함대를 다 괴멸시켰어요. 저는 지금 이 사태가 보수파를 괴멸시킬 수도 있다. 잘못하면 이거 제대로 수습 안 하면은. 아니 그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고 계속 외면만 하고 예. 그러다가 결국은 계엄이 터졌을 때 이렇게 우리가 여실히 또 목도를 하게 되고 아니 근데 그 잠깐만요. 제가 행사 주최자가 돼보지 못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국회에서 행사를 이제 요청한다는 게 그동안에 제가 뭐 당에 있을 때나 아니면 딴 데에서 요청하면 의원실들이 잘 들어줬거든요. 네.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예. 그래도 군인, 경찰 상훈을 박탈한다 그러면 분노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그동안에 응하지 않았어도 네. 이런 사안은 저는 군인도 아니에요. 저희 네. 집안에 군인 경찰도 없어요. 그런데 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분노하는데 예. 그거를 군인 출신,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외면을 하면은 아니 이걸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야. 이 문제는 국힘당은 이제 반성을 해야 된다.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아니 금기어라고 취급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 싸우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죠. 와. 저는 하여튼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네.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북한이 그 4.3이 꿈꿨던 건 인민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중간에 서 있는 거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안보 사항인 거예요. 예. 아니 뭔 정치적 중립이에요? 그 안보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 그리고 저 진짜 말씀 정말 반가운 얘기인데 이번에 계엄도 말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원래 금기어였어요.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분위기 봐가지고 같이 엮는 거지. 뭔 놈의 금기어가 그렇게 많습니까? 와, 참 정말. 결국 이 나라에 이 반국가 세력들이 들끓게 놔두고 또 이를 바로잡고자 했던 대통령마저 지켜내지 못한 이 보수 정당의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왠지 뻔한 얘기를 여쭤보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네. 이제 국민의힘은 저는 보수 정당은 아니다. 보수 정당이 아니다. 네. 예. 중도 정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맛도 잃었고 길도 잃어버린 그런 정당이고.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개혁돼야 되고 네. 또 이념 정당으로 변화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이념 헌법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중간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정치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힘은 이제 중간이 아닌 네. 중도가 아닌 정도를 가야 된다. 그럼 정도가 뭐냐?
방어적 민주주의를 헌법에 강화해서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적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네. 그것이 우리 시스템, 우리 체제를 지키는 길이에요. 네. 참 정말 아니 근데 대표님 제가 지금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됐어요. 왜? 왜냐면은 어저께 제가 밤에 헌재 앞을 갔었거든요. 근데 자리를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릴레이로 지키잖아요. 이제서야 이제 이 투쟁력을 다시 이제 갖추고 좀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어제 이제 이종배 서울시의원님 인터뷰를 했고 다른 한 분이 한기호 의원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이따가 보여드릴 때는 부조정실에서는 이종배 서울시의원님 다음에 한기호 의원님 이렇게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계속 이제 바뀌고 또 헌재 앞을 또 지키고 이제 릴레이로 나서고 이렇게 좀 바뀌기를 바라면서 근데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네. 고난을 당할 때 그 네. 이유를 알아야지 그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은 탈출구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명을 언급해서 네. 죄송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분들로 인해서 엄청난 정말 분노를 느꼈고 예. 슬픔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현충원에 가서 호국 영령을 위한 묵념을 합니다. 네. 그분들이 안 계신데 왜 묵념을 하겠어요? 저는 그분들의 영혼이 있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각성하시고 예. 이제부터라도 4.3 이건 완전 대국민 사교육이기 때문에 예. 모든 증거 저희가 다 확보하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도 다 연구해서 저희가 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얼마든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보시고 그걸 바로 잡으면 돼요. 그런데 물론 4.3의 억울한 희생자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제대로 위령해드리고 저희가 추념해드리면 됩니다. 그럼요. 그런데 가짜는 걸러내야 돼요. 네. 그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또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진정한 추모고 그게 진정한 보상이고 그죠? 예. 국회 그리고 저희가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 서한을 쓰고 있어요. 맞불 서한이군요. 네네. 저희 이제 그 이전에는 전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4.3 국제 네트워크 네. 여기서 이제 트럼프 1기 때 그다음 바이든 정부 때, 그다음에 트럼프 2기에 전부 서한을 보낸 거예요, 공개 서한을. 이번에만 보낸 게 근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그거를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서한을 써서 이거는 대국민 사교육이 아니고 이제 네. 이거는 국제 사교육이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뿐히 무시하세요, 뭐 이런.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저희가 요청하는 거는 네. 우리 전문가들이 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 우리가 맞불로 예. 그쪽에 4.3 국제 네트워크에서 나와서 토론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증거를 다 제시할 테니까 예. 그리고 4.3 역사가 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네. 다 증언하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달라.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참 대표님 매번 뵐 때마다 느낀 거지만 정말 자신감이 넘쳐 계시는 부분이 예. 게다가 또 설명을 너무 잘하세요. 예, 저도 4.3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막연하고 좀 멀었어요. 대표님도 작년에 그 말씀하셨죠. 제주라는 곳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제 우리랑 떨어져 있고 그래서 관심사에서 또 동시에 같이 멀어지는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그 1조라는 돈이 갈 정도로 예, 그리고 수많은 제도적으로 많이 이제 자기들 멋대로 망가뜨려 놓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멀게 느껴졌던 게 사실인데 좀 대표님을 보면서 좀 많이 좀 기대가 되고 든든합니다. 예, 네. 정말 이 국회 세미나 작년에 좌절됐죠. 올해 뭐 다시 좀 어떻게 좀 진행을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일단 이 정부가 정상화돼야 예. 될 것 같고 네. 글쎄요. 국힘당에서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대통령께서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에. 복귀하시면 반국가 세력들이 일거에 척결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일거에 척결할 때 이 훌륭한 데이터로 계속 이렇게 그동안 갖고 저희가 계시니까 지금 그 제주도에서 예. 그러니까 남로당에 의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이 예. 이제 10년 동안 네. 자비를 들여서 마을마다 다 증거 수집을 해가지고 희생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1,300명의 명단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그거 다 알려줬는데도 정부에서 요청도 안 합니다. 본인들이 조사해야 될 거 정말 민간인들이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그 조사를 해놔가지고 명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의지만 가지면 바로잡을 수 있다. 그다음에 한미 동맹 그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돈을 대주는 걸 가지고 제주 4.3 국제 네트워크가 무슨 돈으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지금 제주도에서 나가는 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미국 정부에 사과하라. 2022년 12월에는 우드로 윌슨 센터 공공정책연구소예요. 거기서 그 제주 4.3과 인권이라는 포럼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유족회가 가가지고 미국 정부가 책임지고 사과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 행사를 주관했던 수미텔이라는 분은 몇 개월 있다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기소됐어요. 나중에. 그 4.3하고 연관이 되면 저는 수미텔이가 여러 가지 사건에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영린을 건드린 것 중에 하나가 4.3이다. 왜 미국 정부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DC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거짓말로 마치 미국이 학살극을 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주 4.3 그 제주도에 있는 좌파들이 그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지금 포섭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미국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워딩이 제주도에서 나가는 워딩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타라오 선생님 이런 분들은 정확히 4.3이 어떤 건지 본질을 알고 계시지만 또 안보 전문가니까. 근데 그 많은 미국 분들이 오염됐다. 생각이 오염됐다. 이게 시간을 더 지체하면 안 되겠군요. 그래서 정부가 정말 한미 동맹을 튼튼히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를 좀 먹고 있는 게 뭔가 이 역사 왜고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은 글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그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4.3 사건을 결국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안팎으로 다 반미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제 동맹 약화로 이어지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와 직결이 되겠죠. 대표님께 제가 이제 올해 국회 세미나를 좀 계획하고 있으시냐 방금 여쭤봤을 때에도 대답은 일단 대통령부터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였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아주 긴 시간 동안 지금 거의 한 기간이 얼마나 되죠? 100일도 넘은 것 같은데 참 장외에서 현장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의 복귀를 위해서 애를 써주셨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는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님 정말 오늘 4월의 첫날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또 새로운 책자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데일리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도움 받고 있죠. 아니 4.3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려주시니까 저희 너무 감사하죠. 저는 덕분에 공부가 오늘도 일타 강사님 개인 과외를 받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복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문제는 많이 다뤄야 되고 그때 또 바쁘실 거예요. 그때 저희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